네, 그 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여러분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탐구가 문경구인데요. 오늘 원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과학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소청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청도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촬영에 파트너면서 저희 과학 다큐멘터리에 아주 과학적 지식을 설명해 주시는 옆에 계시는 분은 고생물학자시면서 서울 노원우주학교 관장님으로 계시는 백두성 관장님이십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석을 공부하고 지금은 노원우주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백두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저희 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제 탐험을 기획을 해서 실제 탐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대략 이제 아이들의 지금 4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가장 이번에 탐험 프로젝트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태양계의 어떤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태양계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활동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교해보는 탐험 주제를 만든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노원우주학교에 오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과학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거나 과학 전시를 보는 것도 아마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것들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과학 대중 교양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역사 그리고 원소의 새로운 생성 같은 내용들을 담은 걸 비키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키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아마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행성의 특징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행성 지질학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행성 지질학에서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나요? 우선은 그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멀리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건 천문학 네. 관측을 하는 게 될 거고요. 직접 가서 탐사를 한다면 항공우주 연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성 지질학이고 그래서 지질학의 대상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일 경우에를 행성 지질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행성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행성의 내부 구조가 어떻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행성 지질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행성 지질학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행성에 있는 암석들의 어떤 화학적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를테면 물리적 특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층을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성에 간 탐사선들은 사실 그 화성 지하의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이트 같은 그런 맞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면 그 안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표면을 연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하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친구들이 실제 숲이나 이런 데 야외에 나가서 실제 관찰도 하고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의미를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보통 과학자들의 관찰법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보는 것과 관찰하는 거의 차이는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다를까를 염두에 두고 보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맞게 관찰을 하고 그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어떻게 나눌 거야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질학에서 음유암이라는 암석이 있는데 제주도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제주도에서 화산섬에서 만들어지는 돌 중에 음유암이 대표적이죠. 현무암도 물론 있지만 음유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산학자는 화산기원의 돌이라서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퇴적학자들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니까 퇴적암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암석의 그 이름도 혹은 분류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식물을 어떤 기준으로 연구할 거야 라면 그 기준에 맞는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야외에 나가야 야외에서는 모든 게 다 교과서처럼 딱 떨어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류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잎에 있는 잎맥이 나란히 있는지 그물처럼 돼 있는지 아니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라면 도토리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도토리의 껍질을 어떻게 싸고 있는지 같은 식의 분류 기준을 먼저 알아야 야외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그걸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모든 연구는 머릿속에서 잠깐 기억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샘플들을 그 표본들을 다 가지고 와야 연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모든 것들은 기록한다. 찍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찍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져오자마자 잘 정리를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조건 기록한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야외로 탐험을 나가실 때 그 관장님께서 그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과학자의 관찰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 뭐 식물학자, 지질학자, 또 뭐 고생물학자 이런 다양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연구 분야에 기록을 하고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의미도를 도출해내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탐험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 해주신 말씀이랑 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들은 그 우리가 보통 지렁이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렁이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약간 분해하는 그런 또 역할을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지렁이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탐험을 기획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엄밀히 표현하자면 탐험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실험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자기가 실험을 하고 싶은 공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할지, 그 커다란 공간을 그렇게 다 채울 건지 아니면 작은 만들어서, 화분에서 네. 흙을 가지고 할 건지 같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사실은 그 스케일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넓은 데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거꾸로 충분히 큰 공간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작은 데에서는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실험을 디자인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재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해봤더니 우연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한 실험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도 그 결과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론을 내고 그게 증명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실험해봤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그 실험 조건을 논문으로 출판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똑같이 했더니 나도 되더라 라고 해야만 그게 증명된 연구 이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현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우연히 한 번으로 되는 게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험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 오차는 있을지라도 같은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야만 그게 제대로 된 실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식물학자는 아니시지만 식물을 이제 비교하는 그 이제 실험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소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식물을 어떤 그 비교해서 우리가 그 실험 테마로 만들어 간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식물 연구에서 중요한 건 실험 기간이에요. 기간. 소나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연구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전 연구할 때는 초파리라는 동물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그 이유가 초파리는 한 사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변화를 가하고 다음 세대에서 그게 발현되는 것들을 확인하기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식물 연구를 할 때에도 그 생애 주기가 짧은 식물일수록 더 연구하기 좋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한 실험이 몇 년이 걸려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최소한 한 살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짧은 기간이라도 그 변화가 뚜렷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낙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가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 결과가 여름에 나와야 되면 사실 그 실험은 아예 시작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물에 대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건 그 연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구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라면 생존 주기가 짧은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그 맨델의 유전 법칙 같은 거 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할 때 어떤 식물을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완두콩이던가요? 완두콩을 썼죠. 그것도 그런 그 변이가 일어났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그 유전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짧은 식물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빨리 연구 결과를 얻을수록 해석도 좋고 실패해도 다시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물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그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그 탐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핵심은 뭐 주제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탐험 프로젝트 진행할 때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하고 탐험을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어린 세대보다 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툴들을 잘 조작할 수가 있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스쿨 프로젝트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소총대에 와 있는데, 이 소총대에 오면 우리나라 그 한반도 자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물을 지금 이렇게 두고 있죠. 네, 여기 좀 딱 클로즈 해주시면은,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고등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박 시간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아마 본 적이 있어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거의 뭐 지구 생명체의 기원에 그런 다양한 어떤 비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화석이기 때문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길게는 여러분하고 이제 말을 많이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촬영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탐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그 개별 팀별로 제가 이제 멘토링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그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곧 서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네.